이사를 다 하고 나서 남편이랑 그날 밤에 진짜 소름. 제니씨 근데 집이죠. 좀 그 집터가 제니씨랑 안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둘째 임신하면 청약 당첨될지 누가 알아. 막 이러면서 문의를 해놨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밤 10시 정도에 지금 당장 집을 보러 여기 잠실 쪽인데 올 수 있냐. 아, 네, 갑니다. 이거 로또가 된다는 뜻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구정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앙주를 친정에 맡겨놓고 지금 좀 대청소를 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받던 얘기 궁금하다고 DM이 많이 와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저번에 인스타 라방으로 한번 살짝 한 적이 있는데 좀 이게 내용이 길어요. 제가 왜냐면 여기서 점을 3번을 봐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조산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육아도 처음이고 특히 조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인터넷 검색 같은 거 많이 하고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날따라 좀 되게 답답한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막 새벽까지 막 하고 있었는데 흘러서 어떤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무속인인데 신당 같은 거를 거부감이 없는 집 주인을 구하신다. 그런 글을 여기저기에 막 써놓으신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는데 그 글을 보고 이 사람한테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이디랑 막 이런 거를 구글링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날에 전화를 했죠. 남편은 그런 거를 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자기야 나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예약을 하고 갔어요. 가니까 그냥 진짜 뭐 오피스텔 같은 그런 곳이고 되게 젊은 여자분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신점을 보러 간 게 그 전에 한번 아는 언니랑 가서 같이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혼자 제가 막 뭐를 알아내서 간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도 원래 성당 다니다가 이렇게 신내림 받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죠. 내가 속으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이분이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점을 볼 때 생년월일 보통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예 안 물어보고 이름이랑 연도 이것만 물어보고 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랑 연도 남편도 이름이랑 연도 물어보고 애기는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애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미스처럼 보이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 전화할 때 애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지가 느껴진다? 그런 식으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부부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나중에 앙주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앙주는 뭐 자기 밥벌이 다 알아서 잘 하고 되게 얘가 사람을 좀 끌어당기고 그런 좀 좋은 기운이 있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애가 복덩이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근데 복덩이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제니 씨가 둘째를 낳으면 걔가 진짜 복덩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애기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째요? 이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둘째를 만약에 제니 씨가 2022년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낳는다면 걔는 정말 복덩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 다음 해 작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계속 둘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원래부터가 만약에 애를 낳는다면 외동을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옆에서 둘째 하면서 막 임신도 안 했는데 막 태명을 지어놓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남편도 이제 그 생각이 났는지 그래 그 사람도 둘째 낳으면 복덩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둘째 임신하면 청약 당첨될지 누가 알아.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그거에 또 혹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두 번째로 전화를 해서 점을 봤습니다. 이런 거를 점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낳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둘째를 낳는다고 해서 딱 청약이 바로 당첨이 되고 그런 로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복덩이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청약에 치읓도 안 꺼냈는데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딱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막 빨려 들어간다 이러면서 집에서 그때는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제니씨 근데 집이죠. 좀 그 집 터가 제니씨랑 안 맞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 전화를 하는데 약간 좀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전화했을 때가 9월 좀 하순이었어요. 그때 살던 집이 11월 달에 계약 만기였는데 그분이 올해 안에 이사를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맞다 11월 달에 계약 만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연장을 해서 더 살겠다고 이미 집주인한테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되게 이사를 가게 될 거라고 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선생님 돈이 있어야 이사를 가죠.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틈만 보이면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로또가 된다는 뜻인가? 그리고 물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고 그쪽으로 가는 게 제니 씨한테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서울에 있는 물 있는 쪽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이사 갈 돈도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아무튼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좀 생각을 해봐라 틈이 보이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끊고 남편한테 막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여름에 계속 거의 1일 1청약으로 청약을 진짜 맨날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냥 청약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뭐라고 하죠? 대출 지원 받는 거. 대출 지원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공고 나오면 다 넣고 막 그랬어요. 그게 6, 7월 이럴 때 진짜 거의 하루에 2개씩 넣었잖아. 하루에 2개씩 막 넣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그냥 탈락했구나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그 전화를 끊고 그 주 금요일 날에 SH에서 6천만 원 지원해주는 그거에 당첨됐다고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그 틈인가 봐. 이걸로 6천만 원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보다. 6천만 원만 지원받는 거는 조금 우리한테 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1억 9천 지원받는 거가 합격을 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SH에서 똑같이. 근데 둘 중에서 하나만 할 수 있어. 당연히 1억 9천 지원받는 거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2월 31일까지 이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말대로 올해 안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번 거는 완전 갑자기 잊어버리고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거에 꽂혀가지고 집을 내놓고 맨날 집 청소하고 손님 오면은 집 보여주고 그리고 이사 갈 거 막 알아보고 막 그것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요즘에 집값이 하도 오르고 전세가 진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웬만하면 친정 근처에 살고 싶은데 이 가격에는 없어서 정말 서울하고 막 수도권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진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대출 규제 막 이런 말이 나올 시기여가지고 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밤 10시 정도에 지금 당장 집을 보러 여기 잠실 쪽인데 올 수 있냐. 네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집에 세입자 분들이 주말 부부였나 뭐 아무튼 그런데 집을 보여주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들 없을 때 보여주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집을 잘 못 보여주는 그런 집이었는데 전화를 해봤다. 딱 금액대가 맞아서 그래서 지금 당장 올 수 있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바로 가서 봤죠. 너무 우리가 원한 조건이랑 이런 거가 딱 맞는 거예요. 당연히 금액대 그리고 뭐 평수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주변이 평지여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랑 이런 게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아기를 위한 그런 인프라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여기 뭐 주변에 석촌호수 있죠. 어린이집 엄청 많죠. 완전 평지에 골목길도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완전하게 합이 딱 맞는 거예요. 보러 오자마자 우리 여기다. 이사를 이제 결정하고 나서 그 전 집보다 지금 여기가 1평이 좁아진 건데 그 1평 공간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막 맨날 1일 5당을 하면서 남편은 모르겠지만 맨날 닦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당근에 올리고 사람 만나서 당근하고 이러느라고 진짜 하루가 진짜 빨리 지나갔거든요. 이사 날까지 당근하느라고. 오늘 이사해요 사장님 집 앞에 놓고 갈 테니까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다 하고 나서 남편이랑 그날 밤에 여보 근데 그분이 물 있는 데로 이사 가라고 했잖아. 대박이다. 와 진짜 소름. 이게 이제 저희 이사 썰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12월이니까 22년 신년운도 그분한테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또 했죠. 12월 말에. 저 신년운을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니씨 22년부터 되게 잘 풀릴 거다. 운대가 바뀌고 있어서 좋은 일이 지금부터 생길 텐데 본인은 못 느껴요? 근데 이사했죠. 케이킹 됐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갑자기 막 쭉쭉 늘어서 지금 4천이 넘었잖아요. 저희는 12월 달부터 되게 좋은데?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랬더니 거봐 지금부터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이러면서 그게 운대가 바뀔 때 갑자기 지금부터 탁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좋은 일이 생겨서 22년에는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인 씨는 예민하고 성격이 좀 생각이 많고 하는 게 문제니까 항상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든지 잘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아무튼 22년에는 모두들 다 좋은 일만 있을 거고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저의 이런 좋은 기운을 다 나눠드릴게요. 복사해드릴게요. 복사. 그래서 다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뭔가 믿음이 듭니다. 혹시나 이 점집이 궁금하시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게 지금은 위치를 옮겨가지고 인천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도 되니까는 전화번호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전화번호 공개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치? 공개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저한테 DM 보내시면은 제가 DM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들 올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